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된 이북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구입,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건 그런 거야. 문제 1을 보면 가나다를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래서 주제 개념을 딱 줘버렸어. 요 방향에서 그대로 쓰래. 근데 이게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래. 그런데 자 일단은 선생님께서 문제 해결의 포인트부터 보자.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어 해결 포인트, 뭐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지만은 한 번 더 보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비교, 판단 준거, 기준의 설정이야. 기준의 설정.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논점이지, 관점. 근데 연세대는 형이상학적인 물음을 묻잖아. 그러니까 논점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깊게 들어간단 말이야. 응? 이를 위해서는 논제의 물음에서 주제 개념을 담은 핵심 질문과 뭐 비교하라, 뭐 평가하라, 설명하라 같은 논증 지시어의 대답을 연결하는 판단 준거로서의 관점, 논점, 논의점, 뭐 다 같은 말들이야.를 제시문을 읽어서 파악하고 적절한 용어, 개념으로 이나 서술로 축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신 없으면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그치? 응? 비교 기준인 관점의 설정을 위해서 제시문은 별도의 지문으로 제시되거나, 그치? 뭐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하지? 또는 지문들 전체에 걸쳐서, 여기는 지금 지문들 전체에 걸쳐 있지. 가나다, 그치? 응? 그리고서 준단 말이야. 제시된다. 이는 다음 예처럼 발문 물음을 통해 확인되는데 어느 쪽이든 판단 준거인 비교 기준을 제시문에서 찾아낸 후 이를 적절한 용어와 서술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의 근거에서 활용해서 참고해서 나와 다를 뭐 논증하라, 비교하라 이런 식의, 또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라. 여기 지금 가와 나 이렇게 같이 좌우지간 들어있어. 그럼 찾으면 되지. 그래서 비교 기준 설정을 통해 논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제 물음의 핵심인 주제 개념부터 파악하고, 주제를 모르는 거는 목적지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 길 떠나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항상 주제부터, 그 제시문에 읽는 내내 주제가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돼. 방향을 잃으면 안 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시문과 연관관계를 살펴. 제시문은 통일된 하나라 그랬어. 이게 조각조각 나눠진 거란 말이야. 이때 비교하라는 용어의 개념적 의미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준다. 특히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준다는 나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시문을 읽어 서로 대립하거나 대척점에 있는 개념 및 서술을 찾아 밝히는 것이 포인트다. 크게 네 가지인데 관점은 교과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이항대립적인 물음. 이건 저 밑에 단의 대학들에서 주로 물어보지. 또 관점, 논점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을 지칭하는 이항대립적인 서술들이 있겠지. 이거는 연세대 세부 논점을 볼 때도 꼭 있어. 뉘앙스가, 그지?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거는 어떤 주제 개념은 어떤 건 부정적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걸 찾아보겠지. 그 다음에 제시문 전체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 차이를 이루는 세부 논점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 그거 잘 읽어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구분돼서 또 기술되어 있거나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가지고 기술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문 물음에 기술된 특정 논의점이 있죠. 그럼 반드시 그 관점에서 봐야 돼, 그지? 지금 이번에 문제가 그런 거야. 이때 연세대 비교하라 논증 지시어의 판단 준거, 즉 비교 기준은 다와라처럼 관점의 세분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발문 물음을 따라 제시문 내용을 꼼꼼히 견져 읽으면서 글 내용을
핵심을 찾아 살피되 제시된 지문 전체를 놓고 서로 연관관계를 따져가며 살피란 말이야. 쉬운 것부터 뭐라 그랬죠? 쉬운 지문부터. 하지만 문제는 그 비교 기준이라는 것이 제시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그만큼 글 내용을 따라 생각을 거듭하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음에 있다. 그 방법적인 요령. 자, 첫째, 먼저 주제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제시문 속 핵심 용어부터 찾는다. 문제 1의 경우 발문 물음의 주제 개념을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기술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 주제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주제 개념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여기 문명화 과정과 폭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제시문을 읽고 관련한 핵심 용어와 중요한 서술을 찾아 밝힌다. 자, 그렇게 보면 거기 보면 도구적 이성, 도구화된 이성 얘기하고, 이성의 대표 항상 반대되는 개념들이 이성과 감성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충동적인 감성. 도구화된 이성은 뭐냐 이거야. 도구화된 이성. 나중에 선생님 저기 찾아봐. 응? 근대의 합리성. 이성 도구화된, 도구 말 그대로 도구화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잘못 사용된 거지, 이성 능력을. 그러니까 막 폭력으로 나타나고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용어들을 다 끄집어내야 일단은 거. 공감 가야. 그 다음에 이성과 기술 합리성, 이성 합리성 같은 개념들이란 말이야. 같은 방향이. 그치? 도덕적 맹목성, 공감, 이거 다 찾아보면 공감과 이성, 감정과 이성으로 대비돼서 돼 있단 말이야. 찾으면 나온단 말이야. 인간 본성에 서로 대입하는 두 측면인 이성과 감성, 즉 합리성과 공감으로 개념적으로 범주화된다. 이것부터 찾아야 된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시문 속 핵심 용어들을 추려 한 곳에 모으는 과정에서 형성한 개념적 범주화를 통해 개념들을 쭉 해서 범주화를 해서 좋은 용어들을 쓰면 돼. 다 같은 얘기들이야. 비교의 층위, 즉 관점이 밝혀지고 이를 주제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을 모으는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 즉 세부 논점이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제시문들은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 근원, 이성이냐 감성이냐, 근원이잖아. 근원을 그렇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얘부터 찾아놓은 다음에 보면 된단 말이야. 지금 예린양이 그게 안 맞는 게 거꾸로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설정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좋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것도 습관이야. 그렇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핵심 없이 찾아놓고서 맞춰봐. 그럼 당연히 인간 본성이 이성이냐 감성이냐 본질, 근원 같은 말이잖아. 그지? 거꾸로 보고 있단 말이야. 본성의 두 측면인 이성, 즉 도구화된 이성, 잘못된 이성과 감성, 타자와의 공감에서 찾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따라 발문 물음은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제시문들은 그 근원을 인간 본성의 두 측면인 이성과 감성에서 찾는다. 근데 이성이 삐뚤어진 이성이야. 도구화된. 어? 이란 논제의 요구로 재구성이 되지. 그럼 하나 해결됐어. 그지? 중요한 논점은. 그지? 둘째, 자, 항상 명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결론하고 맞춰봐야 돼. 지금 논리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연세대 고려대는 이 논점 이탈을 하거나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논리 결여가 있으면 논점 이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 맞춰봐야 돼. 제시문의 핵심 명제를 살핀다. 이것 역시 발문에서 제시된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개념에 근거하여 찾아 밝힌다. 만약 제시문에 여러 명제가 들어있다면 중요한 것 전부 찾아낸 다음에 견주면서 뭉치고 합치고 뭐 이렇게 견주면 되지. 그지? 쉽게 갈 걸 자꾸 어렵게 가면 안 돼. 그래서 보면은 이를 통해 관점의 방향성이나 지향점이 쉽게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쓰면서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단어를 내가 의도적으로 몇 번을 넣는지 봐봐. 계속 얘를 담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글을 읽는 내내 제시문이고 문제를 푸는 내내 담고 가야 된단 말이야. 관련한 그 결과,
이 차이를 세부론적으로 설정하면은 판단 근거 역시 제시문의 처적 기술이다. 자, 가를 보면은 문명화 과정은 공감의 감정을 확산하여 폭력을 낮춘다. 그치? 나는 문명화 과정은 인간 이성을 도구화하면서 폭력을 확산했다. 다 문명화 과정은 인간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려 폭력의 경향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가와 나다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 그치? 자, 셋째, 비교하라는 논증 지시의 물음과 대답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기술하게. 이거 범주가 공정해야 되고 층위가 동등해야 되고 배열이 일치해야 되고 내용 면에서 질적 양적 수준이 동일하다는 거 꼭 나중에 봐야 돼. 이게 서로 안 맞으면 안 돼요. 어? 이성과 감성인데 이성과 딴 거 엉뚱한 거 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럼 봐봐. 참고로 발문 물음에 가나다를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중심으로라는,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지금 허투루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저렇게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봐요. 이것은 발문 물음에서 주어진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개념을 폭넓게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뭐 이렇게 보다 문명화 과정과 폭력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좀 더 넓혀서 외연을 하라. 안 그러면은 요 말 그대로 토시 그대로 가면은 놓치는 게 많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판단 증거인 세부론적을 파악하라는 요구이다. 하여 만약 이것을 협소한 의미로 다시 말해 발문 물음 그대로 적용하여 세부론적을 파악하려 들 경우 그 영향이라는 단어의 생각이 제한을 딱 받게 된단 말이야. 그치? 영향이라는 것보다 중심으로 거든.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의 이성 감성의 개념적 의미를 간과할 수도 있겠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강조하지만 발문 물음의 의미는 제시문 내용과의 연관관계를 따라 규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해석을 하라는 거야. 좀 포괄적으로 중심으로. 그치? 자, 이제 한번 보자고. 그럼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래. 문명화 과정이 폭력.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언어부터 개념, 주제 개념, 논점부터 세분화 시켜야 돼 있고, 그러려면 언어부터 먼저 수집하라 그랬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생각나면 옆에서 적고. 우리는 문명 세계가 참혹한 공간이고 반대로 문명 이전의 시대는 낭만적인 세계로 여겨지는 경향을 보인다. 문명 세계는 막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참혹하고 전쟁 발발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노스텔지아가 있지. 문명 이전의 세대가 되게 낭만적이라고. 낭만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낭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만든 말일까? 일본 애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두뇌들을 유럽, 미국 이런 데 다 보내가지고 법률은 독일에서, 기술은 영국에서, 또 뭐 철학은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번역 작업을 했어. 이게 굉장히 큰 거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워지는 거야. 철학 같은 경우도 명석할 철자의 학문이야. 명석. 이거는 뭐야? 플라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펼치는 학문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에서 들어온 거야. 이데아론에서. 그런데 어원으로 가면 메타피직스라고 그러는 거야. 메타피직스. 물리학을 넘어선 그 무엇. 메타라는 거야. 옛날에는 물리학이, 자연과학이, 자연철학이, 물리학이 곧 과학이고 자연과학이고 자연철학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학을 넘어선 그건데 그렇게 번역이 되고, 낭만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겠어 그러면? 로맨틱. 그러니까 아마 유럽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되게 로맨틱한 시대로 본 거야. 그때를 되게. 그래서 낭만이라는 말을 쓴 거야. 우리는 그대로 그래서 낭만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옛날 거를 되게 옛날을
동경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거야.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모방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참 부러운 거야, 걔네들이. 만약에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런 게 되게 중요해. 조선어학회 사건 같은 거 있잖아. 우리 그 영화에도 나왔지. 우리가 그 국어 사전 편찬 이런 거 안 했으면은 우리말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 언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디야,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한 일 중에 상당 부분은 아무튼 언어적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어떤 변화, 또는 법률적인,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분야를 다 번역해서 들어온 거. 이게 참 우린 또 그걸 그대로 쓰고 안타깝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 문명화 전의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문명 이전 시대에는 권력자가 모두에게 무력으로 강요하는 시대에 비해서 삶이 더 비참했을 것이고 더 야만적이었을 것이고 더 짧았을 것이다.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하는데 그때가 왕권 국가고 막, 응? 그러니까 문명 이전의 시대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문명화 이전 시대에는 유혈 사태, 동족 상잔, 집단 살해 등이 만연해 사망자가 무수히 발생했다. 그러나 문명화를 지나며 폭력의 세계적 추세는 거의 모든 차원에서 현재로 올수록 하강하는 곡선을 그랬다. 문명화가 진행되면서 폭력이 감소했대. 물론 항상 지문 있는 내용 그대로 보는 거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은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이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현상, 즉 중세 유럽에서 근대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살인율이 30분의 1로 줄었던 현상은 문명화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화 현상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바로 미디어가 발달하면 사람들이 글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지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뭘 하면 안 되고 문맹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직접적인 교류 증가로 여기 중요해. 공감, 그치? 이라는 감정이 확산했다. 따라서 공감의 발전은 폭력화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동력으로 작용한다. 문명화 되면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서로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폭력이 감소됐다는 거야. 이건 여기의 내용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그치? 미디어가 폭력. 저번에도 연세대인가 나왔던 게 미디어가 폭력을 양산하는 기제냐 아니면 카타르시스를 정화작용으로 폭력을 오히려 낮추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 연세대 또 나왔네. 연세대 거잖아. 그치? 저번에. 그러니까 뭐야? 미디어 발달로 글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문맹률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문명화 과정에서 사람들끼리의 직접적인 교류 증가가 공감이라는 감정을 확산하면서 폭력화 현상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거지. 지금같이 비대면 시대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 그 자체가. 자, 거기까지. 그러면 뭐 공감이라는 말이 감정의 확산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문명률이. 키워드는 감정의 확산. 이 폭력을 한 줄로 쓰라 그랬잖아. 감정의 확산은 폭력, 문명화 발달. 그러니까 두 개를 피놓기다. 문명화 발달은 폭력을 감소시켰다는 거지. 그치? 폭력을. 감정의 확산은 폭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지. 둘을 연결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봐봐. 많은 이들이 홀로코스트를 알고 있다. 나치가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미중유의 사건으로 이를 기억한다. 사악한 자들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가한 끔찍한 범죄. 그래서 세계는 광기에 찬 살인자들과 무력한 희생자들로 나뉘었으며
살인자들이 살인한 이유는 미치거나 사악했기 때문이며 희생자들은 강력하게 중무장한 적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살을 당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당황과 번민 속에서 그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머릿속에 정리되고 기억으로 보존되어 왔던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역사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한 단절이며 문명사회라는 신체에 자라난 암종이며 제정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시적 광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성의 광기란 말이야. 그치? 사람이 이성적으로. 도구화. 사람들이 이성을 맹목적으로 작동시키는 거. 이걸 도구화된 이성이라 그래. 응?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다 그 유태계 철학자들이야. 홀로코스트는 우리의 합리적 현대사회에서 우리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서 그리고 인류의 문화적 성취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태동에 실행됐으며 바로 그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그러한 사회와 문명과 문화의 문제다. 다시 말해 홀로코스트는 유럽 근대 문명 문화로부터의 일탈이 낳은 사건이 아니라 그 문명화의 핵심을 이루는 이성과 기술 합리성이 낳은 사건이라는 거야. 그 유럽의 근대 문명에서 왜곡된 어떤 문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일단 문명 자체, 그러니까 문화는 그 문화로부터의 어떤 변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 문화는 다양하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핵심을 이루는 그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이성이 도구화돼서 잘못 쓰여가지고 기술 만능, 기술 합리성 이게 뭐야? 홀로코스트 저기 그 유전 진화론의 관점에서 뭐라 그랬나? 열성인 유전자는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우생학적 관점에서 막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합리성, 삐뚤어진 합리성이지. 요 부분은 선생님이 저번에 어디 있지? 인식론 존재론 물음을 할 때 여기 보면은 공육일이에요. 공육일. 이 책의 공육일에 보면은 근대 합리성 비판.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도구화된 이성, 인간소유 여기 자세히 되어 있어. 꼭 읽어봐. 도구화된 이성. 알겠지? 근대 합리성 비판. 비판적 이성과 합리성의 복원해가지고 이게 거기 있어.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이따 끝나고 읽어봐. 문명화 과정에서 폭력이 단순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됐대. 감소한 게 아니라 재배치됐다는 거야. 형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다시, 그지? 즉 문명은 폭력의 증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폭력 자체를 형태를 변화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처럼 막 옛날에는 사람을 다시 죽이고 뭐 이런 개별적으로 죽였는데 그냥 가스실에서 막 죽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형태를 다 변화시킨 거야. 폭력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내용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고, 그러므로 도덕성이 폭력에서 분리되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옛날에는 폭력 휘두르냐만 여기 사람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도덕성에 이성이 강하게 작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도덕과 이성을 딱 분리시켜 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성이 잘못 쓰이고 도구가 된 이성으로 딱 분류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 가치 판단 없는 거야. 그냥 폭력 죽이고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맹목적으로 죽인 거란 말이야. 도덕적 맹목성을 띠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막 우리 죽창가 들고 뭐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이 지금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 이 지금 정치가들이 한 행위들이 뭐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덕적인 덕목이거든. 근데 도덕성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국회의원의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전과자고, 웬만한 무슨 음주운전 이런 건 죄로 취급도 안 해요 이제는. 막 그런 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아버지가 아들 보고 뭐 잘못된 행위 가지고 혼을 내면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거지, 그지? 어? 아버지가 당신이 개차반인데 뭔 얘기? 그거 똑같은 거야 그냥. 영이 안 쓰는 거지 지금. 어? 너무 웃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문명화 과정이 폭력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폭력의 형태와 접근성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도구는. 결국 문명화는 사람들을 계속 도덕적이라는 말을 써. 도덕에서 지금 딱 문명화는 도덕과 이성을 갖다 딱 분리시켜 버렸단 말이야. 도덕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은 폭력은 그냥 도덕과 관리 없이 그냥 이성적 맹목성을 막 이래가 그냥 막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류 철학자는 그것도 연세대 문제를 많이 나왔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전범 그 재판을 보면서 연세대 나왔던 건데 무사유. 그렇죠. 그때 아이히만이 전범 재판에서 니른베르크 알지? 아이히만이 누군지? 응? 아이히만 몰라? 아이히만이 이 홀로코스트를 그 실무 책임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무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잡아왔어. 그래서 니른베르크에서 세계적인 재판이 일어났어. 이거 연세대 나왔던 문제야 이게. 2011년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야. 위에서 시킨 거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걸 보고 그 당시에 그때 정치부 기자였던 그 아렌트 되게 유명하지 정치. 한나 아렌트 여사가 교수가 한 말이 그 무사유란 말을 써.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다. 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튼 되게 유명한 연세대 되게 막 자주 나와. 그래서 도덕적 규범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성과 규범을 구분시켜. 도덕적 맹목성은 문명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나치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인 홀로코스트는 유럽 근대 문명 문화로부터의 일탈이 나온 사건이 아니라 그 문명 문화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을 이루는 이성과 기술 합리성이 나온 사건이다. 여기서 이성과 기술 합리성을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아까 그 선생님 쓴 책을 보라 그랬어. 이게 근대 이성의 어떤 문제점이란 말이야. 문명화 과정에서 폭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도덕성을 폭력에서 분리하는 형태 변화를 가져왔고, 합리성으로 포장된 도덕적 맹목성을 따라 폭력은 구조적 불의로서 사회 전체에 확산한다. 구조라는 말을 써. 구조주의 있거든요. 또 상대주의,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논술 주제로 탑5 안에 들지 많이 나와. 구조주의.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뭐냐면은 서양 전반을 현대까지 지배한 게 뭐야? 인간중심주의란 말이야. 근데 근대 이전에는 인간이 삶보다 우월하고 백인이 흑인보다 뛰어나고 뭐 이런 개념들이었단 말이야. 이성중시, 이성만들. 그런데 이거를 통렬하게 비판한 게 그 19세기의 구조주의 철학자 푸코, 데리다, 들레즈 이런 철학자들이 인간 안에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라면, 인간이 인간을 옥죄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니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모종의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그 감옥.
감시에 맞춰버리고 푸커가 또는 학교 이런 병원 이런 것들 때, 그치? 학교 같은 데서 제복을 입고 그 구조주의 철학이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비판하는 철학이란 말이야.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드러낸 어떤 지문이 주제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구적 합리성 뭐 이런 거, 도구 이성 비판 이런 것들이 다 구조주의 철학의 핵심이란 거야. 그러니까 현대 하이데거 이후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내가 한번 다 그 철학의 어떤 철학사를 사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구조주의 굉장히 많이 나오지, 지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나와? 첫째는 개인의 영향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국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고, 개인과 사회관계 이럴 때 구조. 또 두 번째는 구조적이라고 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야. 굉장히 정해, 그지?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문 다를 갖다가 선생님이 쪼개버렸어. 이게 왜 그랬냐면은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이 연세대 영어 지문이랑은 성의 없이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지. 갖다가 급조해서. 그래서 문제 1과 2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쪽 각색도 하지 그냥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힌트를 얻겠지. 그러니까 막 문제 1 푸는데 막 뒤에까지 읽으면서 헤매지 말고 빨리 어디까지인지 찾아보면 되겠지. 여기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 2가 어려워.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일은 좀 쉬우니까. 자, 봐. 얘가 이거 원전을 알면은 상당히 편해. 이게 봐. Everything is good as it comes from the hands of the maker of the world, but degenerates once it gets into the hands of man. 그래서 여기 human nature in the natural state is good by nature. 이게 딱 이거 읽어보면서 이거 루소의 글이구만. 루소의 사랑의 교육 에밀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야? 모든 것은 만물 창조자의 손에서 떠날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들어가면 타락한다. 이게 뭐야? 에? 선생님이 화살표였지. 신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인간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악으로 변질한다는 거야. 자연은 선이고 사회는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루소, 로크, 몽테스키에 홉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계역할한 근대 국가 발생의 기원을 근원적인 논리를 제공한 거야. 사회계약설이라 그러지, 그지? 사회계약설에서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한단 말이야. 가설을 제시해. 가설에서 자연상태. 이걸 그대로 따서 로크가 정의론에서 떨어져. 자연상태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홉스는 리바이어든 바다괴물처럼 아주 그냥 카오스적인 상태라는 거야. 자연상태는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거란 말이야. 상태란 말이야. 만인과 만인이 막 서로 갈등하는, 그러니까 강자가 이기는 어떤 카오스의 홉스는 상태야. 그래서 약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자기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그 무엇에 자기의 권리, 자유의 일부를 수렴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보호받는, 그게 국가야. 가상의 국가라는 어떤 질체가 다 관념적인 거잖아, 그지? 이에 비해서 로크는 자연 상태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상태래. 홉스하고 달리.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돈이 쌓이면서 그걸 가지고 뺏기는 상태에서 악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얘를 그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루소 역시 로크하고 생각이 비슷해. 자연 상태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상태래. 그런데
인간이 자라면서 거기서 서로 사회를 이루면서 생활하면서 도덕성이 파괴되면서 사이를 이루면서 카오스, 혼란적이 되게 악하게 된대.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면 교육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사상의 일부로서 사랑의 교육, 에미를 쓴 거야. 그런데 웃기는 게 루소라는 사람은 그런 글을 쓸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사생아도 낳고 되게 자식한테 되게 못했대. 루소는. 아무튼 그거야. 그래서 이 핵심이 뭐야? 개인은 그냥 자연은 선한 상태인데 사회 모이기만 하면 악해진대. 응? 그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사회적 상태에서는 악으로 변질한다. 문명화와 기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인간을 되돌릴 수 없는 악의 상태로 이끈다. 문명화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폭력의 경향성을 빈다. 여기 보면은 Civilization increased the tendency to violence by separating the compassion, 여기 compassion이란 말 꼭 알고 있어야 돼, 그지? Of people in the natural state. 그러니까 핵심을 알면은 되지. 그게 요것만 봐도 딱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연 상태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러한 경향성은 분명하며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그러한 경향성은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자연 상태에서 공감은 법, 관습, 도덕을 대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도덕성이, 그지? 공감이란 말이 도덕성이고 그 감정이란 말이. 이게 자꾸 메말라 간다는 거야. 공감은 자연 발생으로 발현되는 순수한 충동, 즉 소멸하지 않는 본성적인 연민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컴패션이라는 공감이란 말 단어를 다 모를 수 없잖아. 그러면 감정이란 말, 즉 공감이란 말하고 지금 이성이란 말하고 딱 대비가 되고 있어, 그지? 그리고 둘의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찾아서 방향성을 찾으면 되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 봐봐. 굉장히 가나다는 문명화 과정을 폭력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인으로 보는 점에서 공통됐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문명화 과정에서 폭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 내지는 핵심 동인으로서 가다는 인간의 순수한 도덕 감정인 공감에서 찾는 반면 나는 한목적성을 따라 비도덕적 규범으로 목적 전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판단 능력인 도구화된 이성으로 본다. 이해되죠? 변질된. 가에 따르면 미디어 발달로 문명률이 감소하는 문명 과정에서 사람들은 유혈사태, 동족 상잔, 집단살해 같은 구조적 폭력을 멀리하는 공감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확산한다. 그렇죠? 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문명화는 인간의 자연 본성인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내몬다. 그에 비해 나에 따르면 문명화 과정은 인간의 이성 능력을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도덕성을 폭력에서 분리하면서 올바른 판단 능력을 잃고 만다. 됐죠? 그 결과 문명화 과정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놓고서 가는 문명화는 폭력을 낮추는 긍정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다는 문명화가 오히려 폭력을 높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가에 따르면 문명화 과정에서의 사람들끼리 직접적인 교류 증가가 공감이라는 감정을 확산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폭력화 현상은 지속해서 낮아진다. 반면 나에 따르면 홀로코스트에서 할 수 있듯이 폭력은 문명, 문화로부터의 단순한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그 문명,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이성과 기술 합리성이 낳은 왜곡된 사고의 반영으로서 합리성으로 포장된 도덕적 맹목성을 따라 폭력은 구조적 불의로 변질되어 사회 전체에 확산한다. 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공감은 법, 관습, 도덕을 대체하는 선한 감정으로 운명하는 인간의 순수한 충동이자 타고난 본성인 공감 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폭력의 경향성을 계속해서 높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1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참고로 좀 이따 보고 2번은